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밀원법 정인영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저 사람 아직도 반팔이더라. 뭐 주말에도 말씀 많았지만 아유, 저 여기는 더워요. 뭐 밑에 조명도 있고요, 전자칠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은 장소에서 열량은 많은데 뭐 사람이 뭐 저도 또 뜨거운 사람이라 열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눈이 조금 의심스러운 눈빛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더워요. 저 아직도 땀 흘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월요일입니다. 11월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으니까요. 또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번개 치듯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아시죠? 예. 요즘에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셔야 실력이 향상돼요. 그러면 정인영 매일원법 11월 4일 월요일 가볼게요. 자, 국가직 7급 22번 공무단위권 문제. 요즘에 이제 공무단위권 문제도 조금씩 보이죠. 근데 내용이 많이 직업의 자유에서 분리된 거 이제 잠깐 간단히 검토하고, 직업의 자유에서 분리됐다기보다는 15조가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거하고 25조하고 비교해서 같이 조금 검토를 해야겠죠. 자, 공무단임권이에요. 자, 요거는 25조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15조 직업의 자유, 요거는 15조 5차 개헌 때 우리나라 헌법에 처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기본권이다. 직업에 관해서는 일반 기본권. 하지만 그 직업 중에 공무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 요거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요거 25조를 따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5조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조에는 공무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없고요. 공무단임권은 25조로 따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서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기본권, 일반 기본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이 공무단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단임권의 보호 대상은 일단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이,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무단임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단체도 안 돼요. 공무원이 어떻게 단체가 됩니까? 단체도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직업의 자유는 단체도 직업의 자유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후 법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외국인의 입장하고 단체 입장이 좀 달라요. 공무단위권은 단체 안 되고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가능할 수는 있어도 그건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국민이에요, 국민. 자,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자, 이거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공무잖아요. 이거 뭐 사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이지 공무단위권인데 어떻게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는 자, 일반적으로 내용은, 자, 요 공무단위권은 기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회하고, 그 다음에 신분보장이 들어있어요. 신분보장. 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중립을 대가로 신분보장. 요 신분보장, 이거 7조 2항이죠. 그래서 공무단위권에는 7조 2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요, 공직, 취임의 기회, 승진, 기회 이렇게. 그렇다고 승진 기회가 특정 시험을 통한 승진 기회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시험 승진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해서 시험을 통한 특정 시험을 통한 승진 기회는 포함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승진 기회, 공직 취입 기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단위권 했을 적에 이런 머릿속에 기회라는 말하고 신분보장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공직 취임의 기회는 국민 누구나 다 갖는 거고, 신분보장은 공직 사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도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거 7조 2항이잖아.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아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정치하셔야죠. 하지만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신분보장을 해준다. 정치적 중립해라. 신분보장이 무슨 신분보장에서 특별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직책, 특정 보수, 그다음에 자, 정년 존속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안 하는 거지. 특정 지역, 특정 직책, 특정 보수 이건 직업의 자유부터 없었어요. 뭐 존속, 자,
그 자체 존속 이런 것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년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때 조금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공무단위권. 자, 그런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공무단위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자의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인데, 전자는 후자, 그럼 전자는요 공직 취임의 기회, 근데 후자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솔직히 말해서 공직 취임의 기회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지 반드시 공직에 출마해라 또는 공직을 가져라 이걸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학교 가는 건 너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무원이 된 다음에는 신분 보장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안 해주겠다, 안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공직 생활이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사람들이 직무의 전념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더 중요하죠. 후자가 당연히 공무원,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후자가 더 크죠. 아니, 시험을 본다 해서 당연히 다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참 이런 거 참 평상시에 보지 않는 한,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이게 전자고 후자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 시험을 본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부당한 신분 박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공직의 전념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다. 자, 2번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의 부당한 박탈, 직무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또는 특정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직 수행의 자유까지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 맞죠? 판사, 검사 임용 자격을 각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42조 2항과 검찰청법 29조 2항 이호는 변호사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 선발하는 시험 및 국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판검사로 임명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했어. 곧바로 치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 중에 이런 업무를 조금 특정 영역에서 좀 경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법조 경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이죠. 예전에 처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10년이 없으니까 뭐 7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거지, 경력자를, 왜냐면 여긴 노하우가 더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시험 제도를 두지 않고 이런 경력자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 경력자를 반하지 않습니다. 네,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다. 자, 그다음에 4번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조항 중 해당 부분에 과잉금 저지가 입에되어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거 판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일단 공무원이에요. 주어가 공무원이어야 돼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 퇴직은 합헌. 금고 이상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 퇴직은 위헌이었는데, 최근에 수뢰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공무 전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덕 청렴성 이런 것들을 주장,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수뢰죄의 경우는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 들어간 건 반하지 않는다라는 합헌 결정. 또 공무원이 아니라 현재는 국민이에요. 근데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유예 기간 중에는 공직 안 돼요, 취임이. 근데 행정착오로 공직 취임이 돼버린 거예요. 약간의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었는데 국가가 과실이 있었죠. 그렇다 해서 당연 무효가 유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 무효기 때문에 직권 취소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스타트 가는 겁니다. 같이 가요.